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에 입국할 때에는 반드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국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의 한국어 연구소장입니다. 저는 베트남 다낭에서 2년 동안 살면서 선진국형 유치원을 베트남에 도입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열의로 이번에 한국에 귀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귀국하면서 겪은 일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실 때 필요한 사전 지식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또한 한국어 교재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하는 한국어를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무의식이 한국어에 노출이 되어 어느 순간 한국어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국어와 관련된 이론들을 공부하셨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는 한국어의 듣기 훈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100번에서 1000번 정도 반복해서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낭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다낭 공항은 한산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의자마다 바로 옆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낭에서 한국으로 바로 가는 직항편이 없었기 때문에 다낭에서 호치민을 경유해서 가는데요. 호치민까지는 베트남 항공을 이용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비상구 쪽 좌석을 배정받았습니다. 다리를 편하게 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년 동안 정들었던 다낭을 떠나는 순간입니다. 비행기가 다낭 앞바다를 떠나고 있습니다. 다낭아 안녕. 호치민에 도착하는 순간입니다. 저 멀리 베트남의 상징과도 같은 랜드마크 타워 81의 모습이 보입니다. 호치민에서 저는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호치민 공항에 돌아와 그날 밤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제 밤 비행기를 타니 입국 시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서류를 미리 작성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날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잠을 잘 못 자는 편이라서 이날 굉장히 피곤하였습니다. 공항에서 가장 먼저 하는 절차는 이러한 검역 절차인데요. 비행기에서 미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가격리 관리 어플을 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에 입국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국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적인 절차를 마치고 나면 격리지역까지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방역택시나 방역버스 또는 집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마중 나오신 경우에는 그 승용차를 타고 이동을 하십니다. 지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해서 그 다음날 음성 결과가 나오면 그로부터 9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사용할 체온계와 분무형 소독제 그리고 쓰레기 봉투는 보건소에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약 이틀쯤 뒤에 이렇게 격리기간 동안 먹으라고 식료품들을 무료로 제공받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한 제 방입니다. 자, 그리고 자가격리 마지막 날 전날에 이렇게 보건소에 다시 와서 PCR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오면 그로부터 자가격리는 끝나고 자유시간이 시작됩니다. 자가격리가 끝나고 나서 찍은 영상들입니다. 이렇게 공원에서 걷기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맛있는 곱창구이를 먹기도 하였고 회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오랜만에 아들이 왔다고 이렇게 비싼 술을 까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과파이 위에다가 치즈를 얹어서 구워서 커피와 함께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자, 다음 영상 예고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먹고 싶은 음식들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다음 영상에서 맛있는 한국의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